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학경찰학원 경찰학을 진행하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이었죠.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이 여러분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른다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결과가 분명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쉽게도 그 결과가 다소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또 향후의 과정 하나하나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체력, 면접 준비하셔야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결과가 다소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발견된 자신의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분석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2차 순경시험을 또다시 여러분들 대비하는 각오를 다지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분히,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또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합격의 결과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하고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진호 경찰학 역시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5년 3월 15일에 시행된 1차 경찰공무원, 여러분 전반적으로 형사법은 무난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생각보다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학은 뭔가 조금 느낌이 복합적입니다. 주제 자체는, 문제 주제 자체는 A급 영역, 그리고 다소 주제 자체가 무난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지문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쉬웠던 문제도 많지만 은근히 지엽적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경향성이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남경의 경우에는 75점에서 80점 사이면 충분히 합격 유력권 점수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경의 같은 경우에는 85점 내외 정도를 받으면 합격권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제 자체는 무난했으나 지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소 난해하고 지엽적인 지문들도 일부 분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중이라기보다는 또 중상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0문제,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설, 총평, 그리고 서진호 경찰학이 적중시킨 부분,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문제 하나하나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의 주제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자, 이 부분은 경찰의 분류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분류 기준은 경찰 권한의 유지 및 책임의 소재에 따라 분류하는 경찰 분류 기준이었고, 강조드렸었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점, 단점,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에도 있고요. 기출에도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는 제가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 적절한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화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 특수성에 맞게끔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이 되죠. 2번. 여러분, 국가경찰은 지방 세력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신에 빠질 우려가 적죠. 3번. 국가경찰은 타 행정부분 간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용이하죠. 자, 그리고 국가경찰은 인권과 민주성이 자치경찰과 비교했을 때 보장되기 어렵고 주민들의 지지 역시 상대적으로 받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적절한 것은 정답 1번이고 1번 문제의 난이도는 학급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봅니다. 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영미법계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블랑코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언급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문제 역시 서진호 경찰학 핵심 집약서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꾸준히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면 블랑코 판결 나오죠. 여러분 블랑코 판결은 국가의 국가배상, 이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여러분 행정개입 청구권, 경찰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196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6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티토 판결이죠. 자, 블랑코 판결 국가배상, 티토 판결 경찰 개입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의 미란다, 3번의 에스코베도, 4번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틀리면 안 되죠. 자, 이 2번 문제 역시 여러분들 난이도 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여러분 3번의 주제는 경찰의 기본 이념이죠. 자, 경찰의 기본 이념, 민주성, 합법성, 인권 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성, 경영주의.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역시 저의 이론서, 기출서, 모의고사에서도 수없이 많이 언급한 내용이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죠. 그리고 이 정치활동의 모습이 8가지, 9가지 정도 소개가 되어 있고 특정 정당, 특정인의 선거운동, 선거 관련 대책 회의에 관여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난이도 학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1번부터 3번까지는 상당히 무난하게 출제됐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볼까요? 여러분 4번의 주제는 경찰의 관할이죠. 자, 경찰의 관할, 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 그리고 지역관할의 예외에서 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자, 여기서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1번 지문은 처음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처음 출제된 지문이고 이 1번 지문은 대부분의 수험서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이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일단은 물음표를 쳐놓고 2번, 3번, 4번 보시면 되죠. 2번 볼까요? 여러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죠. 2번 명확하게 틀렸죠. 3번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의 동의를 받나요? 틀렸죠.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4번 재판장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 공무원 파견 요구합니까? 틀렸죠.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지문은요, 과거에 이미 엄청나게 기출된 지문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소거법에 의해서라도 1번이 가장 적절한 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 문제 역시 여러분들 난이도 학급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5번 봅니다. 여러분 5번 문제의 주제는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이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역시 저의 핵심 집약서 모두 반영되어 있고 기출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쯤 다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자, 적절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 볼까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하여 무관용의 원칙이 파생되었는데, 무관용의 원칙, 경미한 무질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경미한 무질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면 어떻게 되죠? 낙인 효과를 최소화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낙인 효과가 오히려 최대화되죠. 자, 2번을 보면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입니다. 즉 비바 모델,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이런 보호자의 부재인가요? 틀렸죠. 접근성이죠. 3번 여러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입니다. 자, 제프리가 범죄 예방의 유형 3가지를 주장했는데
범죄 통제 모델 3가지 중 범죄 억제 모델에 해당한다. 여러분, 범죄 억제 모델은 여러분 형벌입니다. 형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셉테드는 뭐에 기반한 것인가? 바로 사회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역시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되죠. 여러분,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단점 2가지가 대시되죠. 1번, 전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2번, 모든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가 통제 사회가 될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이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문제 적절한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난이도 하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중급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이 6번 문제요, 상당히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례. 위험의 인식. 가장 적절한 것.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 박스 안의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먼저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 자기가 악몽을 꾼 거지 악몽을 꿨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을 반영하면 안 되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렸다. 클래식 음악이 들렸는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여러분, 이거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이 박스의 내용은 오상 위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보기 1번, 2번, 3번, 4번에서 오상 위험과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면 되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경찰관 A는 위험의 외관, 위험의 혐의 이런 게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했죠. 이때의 경찰 개입은 위법한 경찰 개입이죠. 따라서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위법한 경찰 개입이기 때문에 위법 이꼬르 손해,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물론 답을 찾는 건 쉽지만 문제 전반적인 유형을 봤을 때는 이 문제 역시 난이도 중급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6번 문제도 서진호 경찰학 핵심 집약서 기출 모의고사에서 한 번쯤 다루었던 문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7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이 7번 문제는 브렌팅햄, 파우스트의 범죄 예방 유형론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브렌팅햄과 파우스트는 1차적 범죄 예방. 여러분, 이 1차적 범죄 예방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죠. 다음 2차적 범죄 예방. 2차적 범죄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죠. 다음
3차적 범죄 예방. 3차적 범죄 예방은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요, 이 세 가지는 저의 교재에서 다루었는데 안타깝게도 보기 2 예방 전략 및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유추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건 이 범죄 예방 유형론 1차, 2차, 3차 내용은 다루었지만 이 사례를 제가 다루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요 대상 범죄자, 우범자, 일반 대중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방 전략. 자, 여러분, 상습범. 여러분, 상습범은 이미 범죄자죠. 니은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한다. 이거 여러분들 우범자죠. 다음, 물리적, 사회적 환경.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 조건에 개입한다. 이거 여러분들 일반 대중이죠. 리을, 교정사회 프로그램. 아니, 여러분, 교정 프로그램. 여러분, 교정활동은 범죄자죠. 다음, CCTV 비상벨. 이건 여러분들 일반 대중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연결을 적절하게 하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 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7번 문제가 상급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내용은 제가 다루었지만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다루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추 적용해서 풀 수 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8번입니다. 여러분, 8번에 보면 사이크스 맛자가 나오죠. 맛자, 중화요리는 맛있다. 그래서 중화기술이론. 제가 그렇게 암기했죠. 중화요리는 맛있다. 자, 그런데 이 중화기술이론은 다른 말로 변명의 기술이죠.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2번, 3번은 피해자 부정, 피해 부정, 변명기술의 사례고요. 4번은 중화기술 이론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중화기술 이론은 우리 범죄 원인 이론에서 사회 학습 이론이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 학습 이론은 사회 과정 이론에서 파생됐죠. 그런데 앞에 보면 사회 구조 원인론 중에서도 사회 학습 이론, 이게 틀렸습니다. 사회 구조 원인론 중에서도가 아니라 사회 과정 원인론 중에서도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구조 원인, 사회 통제 원인, 사회 학습 원인, 이거 여러분들 제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구장창 강조했죠.
역시 8번 문제 역시 제1원서, 기출서,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의 주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3번을 보면 전략지역적 경찰활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 경찰활동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과도기적 단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수단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절차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도기적 단계다. 여기에 보면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한다. 아니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론 수업, 기출 수업, 모의고사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따라서 3번이 틀렸어요.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너무 쉬운 내용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9번의 난이도는 학급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볼까요? 예, 여러분 9번 순찰활동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범죄론 파트를 다룰 때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이 순찰활동을 다루는데 순찰이 그동안 시험에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순찰활동 출제될 가능성 있다라고 제가 상당히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순찰 실험연구, 순찰의 기능 강조했었죠. 먼저 여러분 4번을 보면 해일, 범법 진료대 강조했고 워커, 범공대 강조했죠.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공통적인 거 대민 서비스 제공 이거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나왔고요. 1번 정선 난선 요점 구역 순찰의 구분이죠. 순찰 노선에 따른 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캔자스시는 도보 순찰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차량 순찰 실험을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플린트시는 도보 순찰을 했는데 도보 순찰을 증가시켰지만 전체적 관점에서의 범죄율은 오히려 조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죠. 다만 반대로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 3번 지문 관련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죠. 그런데 다수의 대학 교재에서는 플린트시 범죄율 전반적 관점에서는 증가했다라고 표현하는 대학 교재가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10번 문제 정답은 2번이고 10번 문제의 난이도는 중급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1번. 여러분 11번의 주제는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언급됐었죠. 여러분 사전 컨설팅 감사는 원칙 서면 감사예요. 예외적으로 실지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제 교재에 이론서 교재에 파란색 음영을 붙여서 엄청 강조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죠. 그리고 1번, 2번, 4번 지문 쉽게 나왔죠. 여러분 1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이 문제의 난이도 역시 학급 문제 정도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 볼까요? 자, 여러분 경찰 윤리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론. 특정 영역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 이론과 관련된 전체적 통합 문제입니다. 제 모의고사에서 셔먼, 내부고발, 회의주의, 냉소주의, 경찰윤리 표준 여러분들 전부 다 언급했었죠. 옳은 것 물어보거든요. 기억. 여러분 셔먼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처음에는 작은 호의로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부패가 아니죠. 니은. 여러분 내부 고발의 정당성 요건 최우수단성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공표한 후가 아니라 외부에 공표하기 전이죠. 디귿. 여러분 회의주의는 불특정 대상에 대하여 여러분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즉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고 냉소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죠. 리을. 여러분 절도범 잡으려고 총 사용했네요. 비례의 원칙 위반이죠. 따라서 공공의 신뢰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리을입니다. 한 개죠.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난이도 중상급 정도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요소에 함정들을 배치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 등에서 경찰학은요 말 바꾸기 함정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를 풀어본 사람들은 함정 지문 판단하는 거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13번. 여러분 경찰행정법 일반 원칙 그 중에서도 법치행정의 원칙 여러분 이거 제 교재에 그대로 있죠. 여러분 1번은 행정기본법 제8조 조문입니다. 자 2번 여러분 법률 유보의 원칙이 뭐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즉 경찰권의 발동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경찰권 발동이라는 건 경찰의 작용이죠. 따라서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죠. 2번이 틀렸죠.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판례 그대로 냈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경찰행정법 일반 원칙에서 이번에 법치행정의 원칙이 나왔고 기타 여러분들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것도 중요했죠. 자, 다음 여러분들 14번 봅니다. 주제는 행정입법입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한다. 여러분들 2번과 3번이 판례거든요. 여러분 2번 판례, 3번 판례 제1론 핵심 집약서에 모두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자,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률이 위헌 결정됐으니까 그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3번 지문 판례 제 교재에 그대로 있고요. 특히 3번 지문은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출제했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번 문제 난이도 그래도 판례를 물어보니까 난이도 중급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15번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1번, 2번, 3번. 여러분 1번, 2번, 3번은 과거에도 이미 기출이 되었던 지문이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거든요. 제가 엄청 강조했죠. 자경위의 심의 의결 관련해서 제2 요구권자 시도지사죠. 자, 그래서 시도 자경위의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제2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 요구를 받은 자경위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거죠. 이때 재의결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여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있게 되면 전에 했던 의결사항처럼 확정된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엄청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의결 종족수 말 바꿔서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난이도 역시 학급 정도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15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아주 어려웠던 건 없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브렌팅 앤 파우스트 범죄 예방 유형 7번 문제였죠. 제가 다루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못 다룬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서준호 경찰학 핵심 집약서, 단원별 기출문제 총정리, 그리고 출제 탐지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모두 다루었던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16번. 여러분 이 문제도 쉽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제가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한 적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이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상관이 지휘 감독을 하는데 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해서 적법성, 여기에 이의가 있다 또는 이견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지문이 국자법 제5조 아니면 제6조 조문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닌 난이도 하급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7번 봅니다. 자, 여러분, 경직법 그리고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여러분, 24년 2차 때 경찰 착용 기록 장치가 나왔는데 이번 25년 1차 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 착용 기록 장치는 제 교재와 심지어 제가 예상 문제까지 많이 만들어 드렸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1번, 2번, 3번. 제 핵심 집약서에 모두 있는 내용이고 4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영상 촬영,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촬영, 음성 녹음, 이 영상 음성 기록, 이걸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해야 합니다. 일단 할 수 있으며 틀렸습니다. 하여야 하며. 그리고 촬영 음성 기록, 영상 음성 기록은 10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7번 문제는 학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중하 정도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어떤 수험생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죠. 선생님, 핵심 집약서에서 거의 95% 이상 모두 지문이 다 있더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볼까요? 경직법 시행령의 손실보상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모두 이미 기출이 한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기출만 제대로 풀었으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죠. 특히 여러분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관련해서 대학 교수, 제가 암기틱 가르쳐 드렸죠. 법, 행, 부 5년 이상, 법률학, 행정학, 부교수 5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대학 교수들 중에는 경찰학 과목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교수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찰학 과목이 들어가서 틀린 거죠.
조교수가 들어가서 틀렸죠. 법행부 5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기출이 되었던 문제다. 따라서 난이도 학급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9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매월 1회씩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무료 모의고사 올려드리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죠. 문제가 좋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19번 문제 있죠. 제가 2월 달에 무료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다 언급했죠. 여러분 여기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데요. 1번. 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재판이 확정됐다. 그런데 법률이 변경돼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3번.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한 주는데 의견 제출 기한 30일 이상의 기간이 아니라 10일 이상의 기간이. 자,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죠. 60일 이내.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0번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들 20번 문제는요, 공정력을 물어봐요. 자, 이 공정력, 다른 말로는 예선적 효력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 공정력은 행정기본법 제17조 정도인가? 조문 그대로 나오죠.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한 교수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공정력입니다. 자,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여러분, 이거 판례의 구체적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2번 볼까요? 여러분, 연령 미달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그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만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옵니다. 4번도 옵니다. 과세처분. 그런데 여러분 3번 잘 보세요. 행정처분이 위법이다. 이 위법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 행정처분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럼 여러분들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취소 판결이 없어도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즉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없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1번 볼까요? 여러분 21번 주제는 무효거든요.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 여러분들 1번, 3번, 4번은 어렵지 않죠. 1번, 3번, 4번 옳은 거고요. 2번 보면요. 여러분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할 때 이 사람에게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 징계의 핵심은 뭡니까? 징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징계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감경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판단을 안 하면 그냥 단순히 위법이지 이걸 판단 안 했다고 해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이다가 아니라 위법이답니다. 그래서 위법이기 때문에 징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충분히 또 고려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1번 문제는 행정행위 무효와 관련해서 나름 감각이 있으면 되지 이 한 문제 해결하려고 행정행위 무효와 관련된 온갖 판례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22번 행정상 강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 4번이죠. 여러분 이행강제금 계속하여 즉 의무이행 상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반복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것이죠. 22번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23번 여러분 23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개인정보 보호 이거 여러분들 소거법으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1번, 2번, 3번, 4번은 제교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인정보 있죠. 확장성이 보장돼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정보 확장성이 보장된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개인정보는 확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완전성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성을 보장하다 보면 신속성은 보장 안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조문은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23번 문제는 지문을 조금 지엽적으로 출제한 감은 있으나 충분히 풀기에는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4번
행정절차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행정절차법에서 원래 중요했던 건 행정절차법상 처분,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과거에는 이 두 개가 중요했죠.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행정절차법을 물어볼 때 행정절차법 조문 앞에 있는 일반 원칙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는 행정응원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에 행정절차법에서 송달 규정 물어볼 가능성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죠. 여러분,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죠. 송달 나왔습니다. 여러분, 송달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빠졌습니까? 교부 송달 빠졌죠. 그래서 X죠. 좋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4번 문제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 관할, 송달, 출제 가능성 있다라고 이론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어요. 그대로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5번. 여러분, 행정심판법상 재결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행정심판법은 판례 같은 거 볼 필요 없이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이 재결 부분 엄청 강조드렸죠.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인데요. 여러분, 사정 재결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해서 구제 방법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답니다. 1번 바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역시 행정심판법 조문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경찰 구제법,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어려운 파트죠. 범위도 넓죠. 그래서 공부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배상법은 판례 일정 부분 공부하면 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판례 같은 거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다. 어떤 부분만 공부해라. 조문만 읽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조문만 나왔습니다. 다음 26번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기역. 여러분, 기역 항고소송이죠. 다음 니은 민중소송이죠. 디귿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죠. 여러분, 이거 행정소송의 종류의입니다.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항고, 민중, 당사자. 정답 3번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 교재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25번의 행정심판법, 26번의 행정소송법, 제 교재에 조문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27번 봅니다. 동기부여 이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너무 쉽죠? 정답은 4번. 맥그리거는 XY 이론이죠. 그런데 여기 위생요인, 동기요인은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2번 부름의 기대 이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름 기대 이론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름 기대 이론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요소. 기, 수, 유.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세 가지 요소. 기, 수, 유.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제가 나올 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 다행히 이번 시험에는 이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 4번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름의 기대 이론, 기수유,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이 그대로 언급됐습니다. 28번. 28번은 쉽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1번인데요. 계층제. 계층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배분되죠. 하위 계층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거의 없겠죠. 따라서 하위 계층은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좋습니다. 29번. 여러분, 이 29번이 조금 난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 3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험 부정행위자 볼까요? 해당 시험 정지, 무효. 맞죠? 향후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했을 때 그 시험을 바로 정지시키는 건 여러분 소명 기회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여기서 소명 기회에서 정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브렌팅 앤 파우스트 범죄 예방 유형 내용은 다뤘지만 사례를 안 다뤘던 거, 그리고 이번 29번 문제, 이 29번 문제에서 3번 지문 소개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좀 강조를 못했던 점, 이 두 개 지문에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 두 문제 말고는 여러분들 거의 언급을 했죠. 30번. 너무 쉽죠? 적절한 것은 정답 1번이죠. 가스발사총 사용요건. 그리고 이 1번 지문은 과거에 기출도 됐었죠. 2번. 테이저건.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면 안 되죠. 신체를 향하여 발사할 수는 있고요. 근접 분사기와 가스 분사기는 분사기 및 최루탄에 해당하죠. 전자충격기 기타 장비가 아니라 전자충격기 경찰 장구. 크레모아는요 무기에 해당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31번.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1급 비밀이 누설되면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막대한 지장, 이건 2급 비밀이죠. 31번 너무 쉽습니다. 3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번인데요. 위원장과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인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죠. 그리고 위촉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죠. 32번 문제도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33번. 여러분, 영상 촬영된 거 있죠. 즉 경찰관이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영상 촬영 장치 휴대해서 출동 현장 나가서 촬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촬영된 영상 정보 보관 기간 30 플러스 30.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정답 3번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34번. 여러분, 풍속 영어법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풍속 영업 종사자에게는 준수사항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박업 떠올리면 됩니다. 숙박업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하면 안 되죠. 음란 행위 하게 하거나 알선 제공하면 안 되죠. 숙박업소에서 도박, 사행행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3번이거든요. 이거 얼핏 읽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4번 문제가 은근히 어려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물건, 반포, 판매, 알선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제작 있죠. 여러분들, 음란한 물건 제작하는 건 중대범죄죠. 풍속영업소와 관련해서는 제작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제 교재에 그대로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상식적이고 쉬운 부분이라 살펴는 봤지만 크게 강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작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35번. 자, 여러분, 오랜만에 실종 아동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자, 33, 34, 35번 이 세 문제가 분야별 경찰활동입니다. 그것도 생활안전 경찰활동. 그래서 이번 시험에 생활안전 경찰활동이 세 문제나 출제된 것은 상당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정답 찾는 건 쉬워요. 여러분,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위치 정보 등을 제공받아서 활용했거든요. 그러면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면, 여러분, 통상적으로 개인 위치 정보 같은 거 목적 달성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간 보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지체 없이 폐기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지문은 제 교재에 있었고요. 2번, 3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입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은 제 교재에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 위치 정보 목적 달성되고 나면 함부로 활용하면 안 되죠. 지체 없이 폐기해야 된다. 좋습니다. 자, 36번. 여러분,
생활안전 경찰활동에서 세 문제 나왔고요.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수사경찰활동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성폭력, 스토킹, 신상공개 안 나왔죠. 수사는. 자, 그런데 경비경찰활동에서 나옵니다. 한 문제. 테러방재법.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테러 관련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 두거든요. 이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지 민간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3번은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7번. 자, 여러분,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의무.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있죠.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옳은 말 같아요. 예, 옳은 말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 여러분, 일단 1번. 자동차 등 음주하면 안 된다. 2번. 호흡조사 할 수 있고 거부하면 안 된다. 3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 1번, 2번, 3번 명확하게 옳은 지문이죠. 4번. 여러분,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도 승차 정원 초과해서 동승자 태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분, 개인용 이동장치 준수사항이요. 행정 안전부령에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 저희들과 같은 강사 정도가 아니면 대통령령이냐 행안부령이나 쉽게 판단하기 어렵죠. 다 맞는 말 같으니까요. 저도 이 문제 풀 때 다 맞는데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한데 4번이라고 판단한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좋은 문제 아닙니다. 대통령령 행안부령으로 장난치는 거 좋은 문제 아니죠. 38번. 10조 5개 집회 천장이 없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주체자. 국가경찰관서는 집시법상에서는 경찰관서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관과 관서 중에 기관이라는 게 엄청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집시법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감각적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천장, 주체자, 경찰관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9번. 여러분, 이 문제 쉽습니다. 정답은 4번. 여러분,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청와대에 사수한 인물은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죠. 4번이 틀렸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물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부천 남부경찰서 소속 범인 잡다가 칼에 찔려 돌아가신 분 김학재 경사, 제가 나올 가능성 엄청 높다고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여러분, 인물사에서 인물 물어보는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인물들 한 명 한 명 추가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40번. 여러분, 정답은 2번. 여러분, 경찰청 전 단계 경찰 조직은 뭐였습니까? 내무부 치안국이었습니까?
내무부 치안본부였죠.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 승격시켰죠. 따라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친구분들이 1번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2020년 12월 27일에 경찰법을 국자법으로 전면 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법의 전면 개정, 국자법 나오면 그냥 20년, 21년 둘 다 기억하면 됩니다.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2번이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정리하면, 첫째, 이번 경찰학 시험은 중급 정도의 난이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급 정도지만 쉬운 문제는 너무 쉬웠고, 주제는 쉬운데 보기 지문이 지엽적이고 다소 헷갈린 것들이 있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경 합격권은 77.5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경 합격권은 85 정도면 무난히 합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시험의 경향성을 보면 여러분, 당연히 이론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서, 저의 핵심 집약서에서 95% 정도 모두 반영되어 있고,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파란색으로 음영 쳤던 부분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기출문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요, 기출 기반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충분히 7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경찰학은 항상 함정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함정 구분을 잘하는 건 항상 지문을 겸손하게 읽어야 된다. 차분하게. 그리고 평소에 함정 지문을 분별할 수 있는 모의고사 꾸준히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25년 2차 순경 시험을 대비하실 건데요. 여러분, 먼저 서진호 경찰학 기본 강의, 핵심 집약서 교재로 강의한 강의는 모든 강의가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강의도 서진호 경찰학 단원별 기출문제 총정리 모두 이미 촬영이 되어 있고요. 2차 대비로는 여러분, 위원회 특강 진행 예정이고, 출제 탐지 모의고사 시즌2, 시즌3,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촬영되어 있던 강의, 이론 강의, 기출 강의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번 2차 대비로는 다양한 특강과 특히 모의고사 2권을 출간해서 여러분들 2차 시험 합격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남아있는 과정 꼼꼼히 준비하시고요. 아쉽게 이번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25년 2차 순경 시험까지 열심히 여러분들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서진호 경찰학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25년 1차 순경 시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